23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 좀 많이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 천천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Individual human beings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differ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Individual, 개인적인, 개별의 human beings, 인간들은 differ, 이게 동사죠. 다르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동사죠. 그래서 다릅니다. 어떻게요? one another, 서로로부터 다릅니다.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 physically 하면 이가 부사로 신체적으로, 그래서 신체적으로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in부터 다시 괄호로 ways까지 묶으시고요.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a multitude of는 이렇게 한 단어처럼 해석을 하시고요. 다수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visible,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invisible, 반대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방식과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다수의 그런 방식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서로 이제 다른 점이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는 특징들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들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f races as most people define them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if를 네모로 묶으시고요. 만약에 너희 race란 단어는 뭐 경주란 뜻도 있지만 인종이란 뜻이 있죠. 만약에 인종들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대시가 보이면 너희가 중간에 컴마가 나오면 우리가 괄호로 묶었었죠. 그거와 똑같이 괄호 안에 넣으시고 나중에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뭐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바쁘실 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종들이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자, 너희는 앞에서 끊으시고 만약에 인종들이 진짜 biological 하면 이게 너희 biology 하면 생물이잖아요. 생물학. 그래서 얘는 생물학적인 entity 주어진 단어였죠. 실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 실체라면 그러니까 인종들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눠봐서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아직까지 좀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중간에 as most people define them 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정의 내리잖아요.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races를 가리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것에 따라서 인종을 구분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피부가 하얗다, 백인이다, 뭐 황인이다, 흑인이다 이런 정의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Then people of Afric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여기까지만 먼저.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아프리카의 ancestry.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 너희가 ancestor라는 단어 조상이라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조상, 혈통.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프리카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프리카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공유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A wide variety of traits. 자, 여기 a wide variety of도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해볼까요? 아까 a multitude of를 한꺼번에 해석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a variety of가 다양한이잖아요. various랑 똑같죠? wide가 추가돼서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traits, 특징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계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것이고 자, while 네모 치시고 반면에
people of European ancestry. 자, 너희는 of부터 ancestry까지 역시 괄호를 묶으시고 유럽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역시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different traits. 똑같네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쌤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드릴게요. 자, 이 예는 이 지문에는 있지 않지만 인종이 만약에 생물학적인 실체라면요. 아프리카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극명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딱 떠올리는 건 이런 게 떠오르죠. 예를 들어 Negroid 하면 우리 아프리카계 흑인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피부색은 검었고 뭐 머리는 약간 곱슬곱슬해서 약간 양머리처럼 울리하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코 모양 같은 경우에는 넓적하고 납작한 그런 형태를 띈다. 그런데 유럽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부색은 하얗고 머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웨이브 물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 모양은 약간 좁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질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좀 평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통념이 나와 있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 인종은 피부색으로 뭐 흑인, 황인, 백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But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자,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고 but,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once는 우리 접속사니까 여기 이제 접속사로 쓰인 것 같죠? 문장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add traits, 어떤 특징을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특징인데요? 우리 뒤에 대세 세모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 이유는 뒤에 문장 구조가 지금 불완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that은 앞에 있는 traits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해주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특성은 특성인데 less visible. 우리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less visible 하면 덜 눈에 보이는, 덜 가시적인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덜 가시적인 어떤 특징들을 일단 우리가 추가해 본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보다 덜 가시적인 거야? then부터 괄호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1번 스킨 컬러레이션 우리 피부색이 되겠죠. 피부색이나 2번 헤어 텍스처 머릿결이 되겠죠. 머릿결이나 and the like 이거는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니까 기타 등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보다 덜 가시적인 것들, 덜 가시적인 그런 특성들을 추가해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교할 때 꼭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그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본다면 We find that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are less and less like. 자, 그 다음 문장도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조금만 올려볼게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것을요? that 이하 사실을요. 여기서는 that이 접속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that을 네모로 쌤이 묶었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자, 여기까지 하시고 R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번 우리 23번 지문도 그렇고 굉장히 주어가 길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일단 잘 찾아 놓으시면 해석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왜 아가 동사이냐면 여기도 이제 동사처럼 생긴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identify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식별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너희는 the people이라는 명사와 we라는 대명사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whom이 생략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걸로 식별하는 사람들? The same race. 똑같은 인종이다, 같은 인종이다 라고 식별하는 사람들이 are less and less like. 여기 지금 점점 더가 아니라 more and more가 아니라 반대말이잖아요. 점점 덜
like 하면 비슷한 거죠. 점점 덜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서로 점점 덜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같은 인종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신체적인 걸로 따지면 뭐 흑인, 백인, 화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흑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흑인이라고 인식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덜 닮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셨죠.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를 보시면 자, 덜 가시적인 특성들을 추가한다. 일단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은 인종으로 식별된 사람이 점점 덜 닮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닮았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걸 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백인이어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백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백인을 좀 얘기를 해보면 코카소이드,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코카소이드라는 어떤 그런 계열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유럽인 같은 그런 백인도 속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이란인이라든지 파키스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코카소이드라는 그런 백인 계열에는 다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들었을 때 얘네가 같은 인종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뭔가 특성이 다른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생김새만 똑같을 뿐 사실 너무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같은 백인이지만 좀 다르게 느껴진다. 안 닮았다라는 느낌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제 다른 얘기를 알려드리는데 아까와는 반대로 1번은 다른 인종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 그렇지만 실제로 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미국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있고 중국계 미국인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원래 고유 그 혈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생김새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넌 누구니라고 하면 난 미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따져보면 얘네가 당연히 같은 그런 인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만 다르지 우리는 미국인이고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겉으로 보는 그런 인종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다른데 실제로 너무 비슷하다. 더 닮은 것 같다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한 채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앞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같은 인종으로 식별되는 사람들이 서로 좀 덜 닮아진다. 그리고 and 네모 찢이고 그리고요 more and more like 자,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이 부분과 같은 구조죠. less and less like 그리고 얘는 more and more like니까 점점 더 닮았다라고 해석하시고 여기 지금 동사가 안 나와 있지만 앞에 똑같이 동사 are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했고요.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그래서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아까와 같은 구조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자, 관계되면서 대시나 whom이 생략이 돼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다른 인종으로서 식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닮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으로 꼭 인종을 구별을 하기에는 실제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좀 외적인 거 외를 살펴보면 오히려 같은 인종인데도 다른 점이 많고 그리고 다른 인종인데도 같은 점이 많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Add to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s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네요. Add, 추가해 봅시다. 우리 명령문으로 오랜만에 나왔어요. To this point는 괄호로 묶어보시고요. 자, 이 지점에서 이 점에다가
add 추가를 해봅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외모만 봤을 때 인종을 나누는 것은 그 외 측면을 살펴보면 좀 더 다른 점이 있어.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걸 추가해요? 자, that을 네모치시고 add 다음에 길게 that절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절이 추가가 되는데 그 절의 주어가 무려 여기까지예요. 자, 동사 앞에서 끊어보시면 이제 추가될 내용이 길어. 그래서 너희가 해석할 때 어려우신 거죠. 주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번 이 문단에서는 주어만 잘 찾아도 해석이 잘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신체적인 특징이죠. 우리 feature도 특징이란 뜻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징은 특징인데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used는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닌가요? 네, 동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앞에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꾸며주면서 특징은 특징인데 뭐 하는 데 사용된 to identify a person,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이라고 해석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되시면 너희가 관계대명사 위치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략이 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더 해석이 잘 되시면. 그래서 신체적인 특징은 특징인데 어떤 것에 사용이 되는 특징? to identify,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징. 어떤 것을, 어떤 한 사람을 여기 안에 또 소괄호로 다시 묶어볼게요.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어떤 특정 인종의 representative. 자, 요 단어 어려우시죠? represent가 우리 대표하다, 대신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어떤 대표로서 흑인의 대표, 흑인의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인종의 전형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특징.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피부색이 검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여기 옆에 예시가 나와 있었네요. For example, 자, skin coloration, 피부색과 같이 우리가 어떤 한 인종의 전형으로서 하나의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신체적인 특징들이 are continuously variable,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하면 지속적으로 variable, 자, 이게 핵심 표현인 것 같은데 various가 우리 다양한이잖아요. 그래서 variable이니까 뭔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가 있는 특징이래요.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가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체적인 특징은 특징인데 우리가 얘는 흑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은 가변적인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rown skin이라는 표현을 흑인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브라운도 하나의 레이스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유럽인들이 아랍이나 이란인, 남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피부색이 자기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랑 같은 인종이 아니야. 같은 그런 백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브라운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는 인종주의다, 차별이다 라고 해서 이 의미가 사라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됐죠.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지 않게 되었죠. 또 다른 예시로는 백인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백인에게만 어떤 권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백인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얼굴이 하얗면 백인이냐? 나는 일본계 이민자인데 내가 더 얼굴이 하얗다. 그런데 이제 대답은 너는 백인이 아니야. 너희는 코카시안이 아니니까 백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코카시안이면 백인이 맞냐? 나는 이제 남아시아계지만 내가 원래 코카시안이다. 코카시안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나도 시민권을 달라 라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코카시안이지만 피부색이 너는 하얗지가 않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백인이 아니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피부색으로 이게 다 결정이 된다면 지금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시대별로 상황에 따라서 백인이 뭔지가 딱 정의가 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호나우두라는 그런 축구 선수 아실까요? 딱 이 축구 선수 보시면 백인인 것 같으세요? 흑인인 것 같으세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그냥 서양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혼혈처럼 이렇게 피부색이 약간 까맣거나 하면 얘는 이제 백인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뭐 혼혈이다 아니면 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나우두가 이제 국적이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에서는 호나우두는 백인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걸 따질 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믿는 게 이제 백인이다라고 하면 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종을 따질 때 워낙에 혼혈이 많고 민족의 뿌리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혼혈이 너무나 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인종을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인종이 하도 많아서 이제 거의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할 정도로 그래서 얘가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따질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걸 따지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나우두는 백인이기도 하면서 흑인이구나. 흑인일 수도 있고 뭐 혼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피부색에서 얘가 흑인이다 혹은 백인이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른 문화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특징이 가변적인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흑인, 백인 이렇게 딱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들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음 문장 읽으시면 so that 자,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은 cannot say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요? where부터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의문문이 지금 간접 의문문으로 나와 있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색 피부가 되는지를 어떤 한 사람이 정립해서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나는 갈색 피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백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걸 구별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갈색 피부가 흰 피부가 되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although가 우리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차이점이 그 자체가 신체적 차이점 그 자체가 실제하더라도 R 앞에서 끊으시고 are real 진짜로 존재하더라도 물론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체적인 특징이 그렇지만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자 이제 앞에서 끊어볼까요? 역시나 주어가 엄청나게 길죠. 방법은 방법인데 방식은 방식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문장 구조가 We use physical differences. 우리는 신체적인 차이점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Classify A into B라고 하시면 A를 B로 분류하다 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을 어떤 discrete, 별개의 인종들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적 특징을 사용한다는 그 방식. 그래서 뒤에는 문장 구조가 완벽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것은 관계 부사 대시 생략이 돼 있습니다. 너희 앞에 the place가 나오면 where, the time, when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the way 다음에는 how를 쓰고 싶지만 얘는 the way랑 how를 둘 다 동시에 쓸 수는 없죠. 그런데 how 대신에 우리 관계 부사 that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방식은 방식인데 우리가 사람을 별개의 어떤 인종들로 분류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차이점을 사용하는 그 방식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자, 마지막까지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끝나고 있죠. 하나의 문화적인 construction, 구성물이다.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문화의 산출물로서 주관적인 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쌤이 이거 원문을 찾아봤는데 원문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요즘에 인류학자들은 인종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이게 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지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인종을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생물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24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lization of human domination over the environment. begin 앞에서 끊어주실게요. 전치사를 다 괄호 안에 넣어볼게요. Human domination over the environment 이렇게 묶으시면 환경에 대한 5번은 전반에 걸친 거니까 환경에 대한 human domination 이 dominate 하면 지배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명사로 지배라고 하시고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의 realization 우리 이거 깨닫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실현하다 라는 뜻도 있어서 여기선 실현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의 실현은 began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in부터 1700년대까지 묶고 with부터 revolution까지 묶으시면 1700년대 후반에 Industrial Revolution 하면 너희 Industrial 하면 이게 산업의 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환경을 막 지배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했던 게 170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dvances in manufacturing transform societies and economies. 여기까지 in부터 manufacturing 묶으시고 transform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ufacture 하면 우리가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생산에 있어서의 advances, 진보나 향상은 transform, 우리 트랜스포머 다 들어보셨죠? transform은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시켰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사회와 경제를 바꿔놓았죠.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요. while 네모로 묶으시고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고 producing significant impacts on the environment. produce는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significant impact 하시면 impact의 영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중대한 영향을 어디에? 환경에 미치면서, 만들어내면서 라고 해석하셔서 여기서는 분사 구문이라서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they were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의 향상들이 굉장히 환경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사회와 경제를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American society became structured.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미국 사회는 became structure. 너희 structure 하면 구조란 뜻도 있고 구조화 시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구조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on부터 다시 괄호로 goes까지 묶어보실게요. 그러면 multiple industries. 자, 다수의 산업들이 있었겠죠. 여러 산업들. 다수의 산업들의 capitalistic goals. 너희 capital 하면 capitalism 생각나시죠? 자본주의란 뜻이 있잖아요. capitalistic 하면 자본주의적 목표를 기반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산업들이 다들 자본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겠죠. 뭔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뒤에 또 문장이 길게 나와 있는데 As the development of the steam engine led to the mechanized production of goods in mass quant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s 네모로 묶어보시고요. 접속사 뭘로 해석할지 고민해보시고 뒤에는 the development of steam engine 자, 이렇게 괄호 묶으시고 steam engine은 말 그대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의 발달이 자, 증기기관의 발달이 led to 앞에서 끊으시고요. 얘가 동사인데 원래 형태는 lead to고 얘는 어떤 것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한 단어로 써볼까요? cause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result in 같은 표현이 있죠.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을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야기했냐면 우리 증기기관의 발명이 산업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증기기관은 초래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mechanize.
너희 mechanics 하면 기계에 관련된 게 생각이 나시죠? mechanized 하면 기계화된 production, 기계화된 생산을 야기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of goods, 괄호로 묶으시면 제품의 기계화된 생산, 근데 이제 기계화로 하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In mass quantities. 너희 quality랑 비교해서 quantity는 우리 quality는 품질, quantity는 양이 되겠죠. 양. 근데 mass가 덩어리잖아요. 많은 양이죠. 대량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대량 생산인데 기계화된 대량 생산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증기 기관의 발달은 상품에 있어서의 기계화된 대량 생산을 초래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석되시죠? 그래서 우리 as 다음에 뒤에 뭔가 변화나 성장이나 발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는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함에 따라 증기기관이 상품의 기계화된 대량 생산을 초래함에 따라서 미국 사회는 많은 산업들의 자본주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Rural agricultural communities with economies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were abandoned. 자, 여기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were 앞에서 일단 끊어볼고 주어를 잘 찾으시면 해석 잘 하실 수 있습니다. with부터 economies까지 한번 묶으시고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이렇게 묶으시면 너희 rural agricultural community 하면 얘가 이제 시골 지역이잖아요. 시골의 농업 커뮤니티 사회는 이렇게 시골의 농업 사회는 근데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처음에 시골 그 농경 사회는 어떤 경제냐면 based가 앞에 있는 economies를 수식하면서 handmade goods 말 그대로 이거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수제 상품과 농업을 다 농사 짓고 살았죠.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시골의 농경사회는 were abandoned. abandon 하면 우리 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버려졌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시골의 농경사회는 버림당했다. 그러니까 소외되었다 라는 뜻이죠. 어떤 걸 위해서? For life in urban cities까지 묶어볼까요? 그러면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버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죠. 그래서 이 도시는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large factories까지 괄호 묶으시면 되게 큰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도시는 based on economy. 자, 너희는 이 도시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어떤 하나의 경제인데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그래서 산업화된 생산, 제조. 그래서 생산업이 되겠죠. 제조업. 산업화된 제조의 그런 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삶을 위해서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산업화된 그런 제조 경제에 기반을 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생활을 위해서 농경사회의 그런 시골 농경사회가 버려졌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시골 농촌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of textiles, iron, and steel provided increased profit.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innovation. 자, 이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혁신이란 뜻이 있죠. in부터 production 한번 묶고 of textiles, iron, and steel까지 한번 묶으시면 provided가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increased가 동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profit을 꾸며주고 있고요. 혁신은 혁신인데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 어떤 것의 생산? 1번 텍스타일. 이거 직물이죠. 아이언 하면 철이고요. 좀 약간 순수 철에 가깝고요. 스틸 하면 철에다 이제 우리가 뭘 섞어서 강판 같은 걸 만들잖아요. 철강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철강. 이런 것들의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이 일어났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되게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provided, 제공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increased profit, 어떤 증가된 이익, 되게 크게 늘어난 이익을 제공을 했죠. 누구에게? private companies, 사기업들에게 이윤을 많이 제공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simultaneously 얘가 너희 at the same time의 뜻이 있어요. 좀 어렵게 생겼죠? 자주 나옵니다. 동시에 those industries exerted authority over the environment.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러한 산업들은 자 여기서 그러한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일까요? 앞에 나온 이런 생산을 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 생산. 그래서 이런 제조 산업들은 exert라는 단어 얘가 뒤에 authority가 권력이란 뜻이 있는데 권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산업혁명 시기만 해도 막 지금처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거 대량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거 이런 거에만 더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현이 되겠고요. exerted authority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번 bega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덤프는 아까 쌤이 abandon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throw away.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아주 hazardous. 너희 hazard 하면 이게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hazardous 하면 위험한 이란 뜻이겠죠. 위험한 정말 환경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위험한 byproduct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product는 원래 생산하고 싶었던 생산품, byproduct는 약간 곁다리로 나오면서 원래 만들려고 목표했던 건 아닌 그런 부산물들이 있겠죠? 부산물들, 위험한 부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뭐 공장의 폐수라든지 뭐 중금속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In public lands and waterways. 그래서 너희는 어떤 공공의 땅과 공공 토지와 수로에 그런 것들을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에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아주 중대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이 다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정리해보면 일단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 실현이 우리 1700년대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씩 맞춰볼까요? 첫 번째, 증기기관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증기기관의 발달이 우리 in mass quantity 이런 대량 생산을 기계화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mechanized production 이걸 여기 중간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환경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 뭐 이제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뭐 첫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쌤이 대략적으로 나눠봤어요. 일단 시골 농업 사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Rural Agricultural Community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특히 얘네들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한 경제였죠? Handmade goods, 수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agriculture,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였죠? 이런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시골 그 공동체가 버림을 당하죠. were abandoned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떠나죠? 산업화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urban city, 도시로 막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제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얘네가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텍스타일, 아이언, 스틸 같은 이런 것의 생산에 있어서 innovation, 혁신이 일어났다. 이런 제조업에 관련된 혁신이죠. 그것이 사기업에 증가된 이익을 가져왔다. 그래서 너희는 제조라는 뜻을 가진 manufacturing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증가된 이익 increased profit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종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제조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1번 exerted authority 우리 권위를 행사를 했죠. 뭐에 대해서? over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began dumping hazardous 아주 위험한 byproduct 부산물들을 막 버리기 시작을 했죠. 어디에? public lands and waterways 공공의 토지나 아니면 공공 수로에 이런 폐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위험한 부산물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번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